안녕하십니까. 국민영어 2020 윤청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영어를 사용할 때에 꼭 필요한 문법 지식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제가 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문법에 대한 좀 거부감이나 힘겨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필요한 것은 말할 때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장문을 기본으로 하고 회화 시에도 직접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준동사라는 파트가 영어에 있지요. 참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 이름들입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강의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의 강의를 하는 게 이 준동사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참 어이가 없을 만한 내용인데, 이 준동사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배워서 정말 어렵게 느끼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불행한 문법 파트가 이 준동사예요. 자, 이 준동사는 말이죠. 이름에 그 성질이 웬만큼 드러나 있습니다. 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동사에 준한다 그러죠. 동사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름부터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름인데요. 자, 이 준동사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우리말의 동사의 어미 변화입니다. 동사의 어미 변화형. 이 말도 어렵게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말은 동사가 소위 활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바꾸어 써먹는다는 얘기죠. 활용한다. 그죠? 이렇게 저렇게 두루두루 써먹는다라는 뜻으로 쓰는 게 이제 활용입니다. 한마디로 동사를 마음대로 써먹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마음대로 써먹을 때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쓰지를 않고 사실은 어미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어미, 말꼬리죠. 그러니까 이제 마시다라는 이 동사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쓸게요. 지우고요. 지저분하니까. 자, 다시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써놓고 가겠습니다. 자, 동사의 활용인데, 이 동사의 활용은 바로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써먹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마시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써먹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미가 바뀌는 형태로는 물론 마신다, 그리고 마셨다, 그죠? 아니면 마실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말에서는 이 말꼬리 부분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죠.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가 바뀌는 거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어미가 바뀌긴 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단지 시제상의 변화일 뿐이에요. 시제 변화. 그죠? 시제가 바뀐 겁니다. 현재 시제로,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과거 시제, 그리고 이제 소위 미래 시제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마시다라고 하는 형태는 사실은 기본형이죠. 기본형. 사전에만 나와 있는 형태인 거지 실제 우리가 말을 하면서는 쓰지 않는 형태입니다. 마시다. 그는 물을 마시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는 물을 마신다 혹은 마셨다 혹은 마실 것이다. 예, 이렇게 반드시 그 동작을 하는 그 시점, 즉 시제라는 이런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단지 시제의 변화인 거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동사의 활용의 이 어미 변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마시다를, 그러니까 다른 품사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그 다른 품사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이런 또 문법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이 문법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또 쓰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품사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뭐 처음에 이제 이 명사라는 품사 쪽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뭐뭐 하다라는 어미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미는 뭐뭐 하기가 있죠. 혹은 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기라고 얘기를 하거나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명사인 것처럼 바꾸어준 쓰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달리다가 있잖아요. 그죠? 달리다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달리기가 되는 거죠. 그런 달리기를 잘한다. 달리기 하면은 명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달리다 하면 동사로 쓰는 거지만 달리기 하면은 명사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시다 하면 동사인 거지만 마시기, 마시는 것 하면 명사인 것처럼 어미를 변화시켜서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처럼 쓰면, 형용사는 이제 예쁜, 아름다운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형용사적인 쓰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시다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마시는, 그죠? 혹은 마실, 이렇게 어미를 바꾸는 것, 이게 이제 마치 형용사인 것처럼 어미를 바꾸는 것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사는 상당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뭐 다양한 마시기 위해, 아니면 마시러, 물을 마시러 갔다, 아니면 뭐 마셔서 마셔보니 맛있더라,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마시기에, 이 물은 마시기에 좋을 만큼 깨끗하다 라든지, 마시기에, 그죠? 뭐 하기 위해, 뭐 하러, 뭐 해서, 뭐 하기에, 뭐 등등등, 뭐 다양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그쵸? 바로 영어에서 이러한 우리말의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서 사용을 하는 형태가 바로 이 준동사예요. 그게 답니다. 이게 준동사의 실체입니다. 우리말의 동사, 마시다 라는 이 동사를 말이죠, 어미를 바꿔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어미가 바뀔 때는 이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 즉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와 같은 문장의 다른 자리에 썼을 때 이렇게 어미를 바꾸어 쓰더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동사의 어미를 바꾸어서 동사 아닌 자리에서 써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준동사라는 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준동사라는 것의 형태가 이제 문법책에서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이 세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필요 없는 분류이고요.
제가 하는 분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부정사와 그 다음에 ing라고 하는 형태. 자, 요것인데요. 방금 표현했던 우리말의 그 다양한 동사의 그 표현 형태 있죠. 즉 마시다 라고 했던 이 말을 이 형태로 쓰기만 하면, 즉 다시 마시다는 drink죠. drink라는 이 동사를 이 형태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to drink라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 ing가 붙는 drinking이라고 하는 형태로 쓰기만 하면, 그러니까 변화는 영어에서는 바로 to와 ing가 붙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태가 사실상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지금 우리말에 그 어미를 변화준 형태와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어미의 변화를 준 거예요. 어미 변화. 우리말에 어미의 변화를 준 것과 같이 영어에도 형태의 변화를 줬는데, 그게 이제 to를 붙이는 것과 ing를 붙이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되면 말이죠. 이 drink가 이 형태가 되면 우리말에서 이제 마시다라고 했던 이 동사를 바로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한 마시기, 마시는 것, 마셔서, 마시니, 마시면, 마심으로, 마셔서 등등등등의 그러한 어미의 형태로 바꾼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에서 어렵게 얘기했던 이 준동사라고 하는 파트는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많은, 그래서 얘를 제대로 알면 거의 못할 말이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영어 표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to와 ing가 동사에 붙었다라는 얘기는 동사의 형태에 이렇게 to가 앞에 붙거나 ing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미의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다른 품사로 문장에서 동사 아닌 자리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 아닌 자리에서만 이제 사용을 해요. 그 동사 아닌 자리가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라는 기본 품사의 자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기본 품사 이런 거 얘기했는데 힘들어 하셔서 제가 영상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동사 아닌 자리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 자리는 그러면 뭔데? 동사 자리에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죠? 예, 동사 자리에서는 동사를 쓰면 되고요. 동사 아닌 자리에서는 소위 준동사를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o를 붙이는 형태나 ing를 붙이는 형태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준동사라는 이름에서처럼 원래 뿌리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동사인 거니까 얘 기본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의 구조에서 자 볼게요. 가급적이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은 문장의 동사를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동작이 있으면 이 동작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작이 있을 때 그 동작을 행하는 대상인 목적어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to와 ing도 똑같이 동사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동작의 주체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동작의 보충 설명을 하는 보어가 여기에 문장에 보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기본 역할은 여기에 동사와 준동사의 역할이 똑같아요. 다만 그러면 뭐가 다른데 그냥 동사가 또 똑같다고 하는 건 또 뭐 말이냐?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드린 바대로 동사면 이 동사 자리에 써야 돼요. 하지만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동사 아닌 자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는 지난번 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는 이제 기본 품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명사 자리, 주목보 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부사는 이제 떨거지로 그 외 자리라고 이제 했는데, 바로 그런 자리에 이 준동사들이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어 자리, 명사 자리,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 이런데 이 준동사가 다 들어가서 쓰인다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로 수식하는 이런 자리, 역시 이 준동사가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자리, 이런 데서 쓰이는 겁니다. 뭐 이런 자리에도 또 토부정사 이렇게 쓸 수 있고, 뭐 여기도 뭐 ing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투부정사 ing 다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ing 투부정사 다 올 수 있고, 이 자리도 ing 투부정사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사 아닌 자리에서는 이 형태를 다 써서 우리가 영어 문장들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의 강의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는 쉬웠을 텐데, 뭐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미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준동사는, 자,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뭐 문법 설명이 또 길다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싫어요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중요하니까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문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직접 써먹는 그런 걸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시 한번, 준동사는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켜 쓰는 것이고, 더 이상 그 형태를 바꿨을 때에, 즉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였을 때는 더 이상 동사는 아니다.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 이외 자리에서 쓴다. 동사가 아닌 자리는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그런 자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뿌리는 동사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동사를 보는 것과 같이 이 동작의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법책에서 말하는 소위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목적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건 쓰니까 이제 그렇게 보일 뿐이고, 뭐 그런 문법 용어도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배운 지금 이 지식을 가지고서 말이죠. 실제 문장으로 가볼게요. 하나하나.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그는 나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있습니다. 자, 뭐 우리말의 표현 어순으로는 안 되고 영어 표현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에 이제 어순에 맞춰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는 주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페이지 한번 써보죠. 네, 그는이니까 여기에 he 하고 이제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그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니까 어쨌거나 목적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말했다가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것도 바로 말하다 동사를 쓰는 거니까 그가 말했다 해서 이제 말하다. 말하다는 이제 뭐 tell 하고 이제 쓰겠지만은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항상 이 시제라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는데 말했다니까 과거 시제로 여기에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tell은 told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라는 이제 대상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말했냐 하니까 자, 나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쓰면 되죠. 말한 대상을 먼저 써주면 됩니다. me, 나한테 라고 이제 쓰는데 왜 내가 I가 아니라 me냐면은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요. 영어에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으로 나오는 이 자리에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의 형태인 me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He told me
그는 말했다 나에게. 자, 이제 뭘 말했냐를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해요. 자, 일하다 하면은 뭐예요? 일하다. 우리말로 동사로 일하다 하면 work입니다. work. 그죠? 근데 일하라고 일할 것을 일하는 것을 말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미가 바뀌었어요. 우리말의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영어에서도 어미를 바꿔줘야죠. 그게 바로 to가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to work 하면 돼요. 그죠? to work.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일하라고 하고 일하다가 아니라 일하라고 일할 것을 하니까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어미 바꾼 형태의 to를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work 하면 되는 거죠. He told me to work.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다 했어요. 그죠? 여기 열심히라는 떨거진 정도의 부사만 이제 넣어주면 되죠. 열심히 hard 해도 되고 very hard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회색 동그라미가 부사의 자리라고 그랬죠. 이제 떨거지 뒤에 그냥 붙여가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형태들 역시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표용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 여러 개를 써도 돼요. 그냥 hard 해도 되지만은 very har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 이제 very hard 자 이렇게 이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 told me to work very hard 했어요. 자, 그래서 동사는 문장에 지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o work 라는 형태로 이제 쓴 자리는 내가 일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얘가 하는 동작이니까 목적격 보어로 봐도 되고요. 누구에게 뭐 하라고이니까 대상이 되고 말하다에 또 목적어도 되니까 목적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텔이라는 동사는 사용식과 오형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사예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따져도 다 되죠. 그러니까 굳이 뭐 사형식이냐 오형식이냐 이런 문형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형을 생각 안 해도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맛배기로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이 우리말의 문장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이런 투부정사라는 준동사를 써서 표현할 것인가를 한번 먼저 스톱 누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뭐뭐 하다, 뭐뭐 했다, 뭐뭐 할 것이다. 이거는 시제 표현이니까 그냥 동사의 쓰임일 뿐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 뭐 하기, 뭐뭐 할, 뭐뭐 하는, 뭐 하기 위해, 뭐 해서, 뭐 하면, 뭐 하니 하고 이런 다른 식으로 동사 아닌 자리에서 동작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미가 바뀌어서 동사 아닌 자리에서 쓰고 있는 형태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뭐 이 동사 서술어가 맨 끝에 있으니까 보통 끝에 있는 이런 것들이 거의 문장의 동사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동사에 해당이 되는 자리일 거고,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동작이, 결국 어떤 동사로 표현할 만한 동작이 있는, 그러나 어미가 바뀐, 그런 형태를 이제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이제 더 해볼게요. 자, 나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준동사인 부정사로 표현이 될 부분은 어디겠냐? 그러니까 동작이 있으되 어미가 바뀐 형태 어디에요? 읽을이죠, 읽을. 그죠? 샀다는 동사고 읽을 하면 읽다가 그죠? 읽다라는 이 표현 읽다가 읽을 뭐뭐 할 하는 어미로 바뀐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미가 바뀐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준동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영작 하나만 또 더 해볼게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지우는 기능이 이 프로그램에 없어서 참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
영어식으로 주어 동사로 또 갑니다. 나는 샀다가 주어 동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는지 요 부분에 있는 내용을 영어식 어순으로 이제 붙여주면 되죠. 나는 기차에서 이걸 책을 샀다. 자,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써놓고 할게요. 나는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 참, 이 스타일러스 펜이 감도가 좀 그지 같았어. 옛날 거는 참 깔끔했는데. 아무튼요. 자, 나는 샀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그러면 나는 샀다입니다. 사다는 buy죠. buy. 그죠? 근데 뭐 했다. 과거 시제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buy의 과거. buy는 buy, bought, bought 하고 변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형태가 결합이 되어서 이 동사 자리에는 bought 하고 이제 써주면 되죠. 그죠? 네. I bought. 나는 샀다 하면 이제 됐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영어에서 그 다음에 와야 될 자리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나 보어의 이제 이런 자리가 되겠죠. 목적어나 이제 보어 이런 자리에 오는 말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어때요? 기차에서 이걸 책을 샀다인데 목적어는 책을입니다. 그죠? 그래서 book 하면 되는데 보통 영어는 이제 그 수량이 중요해서 이게 뭐 하나 샀을 때 book 뭐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책들을 읽으면 books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수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영어에서는 이걸 좀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사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 bought a book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책을 샀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초등학생도 쉽게 영작을 하죠. 이제 문제는 읽을 책을 샀다 하는 건데 이렇게 읽을 책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문법으로 얘기하면 형용사죠. 근데 그게 없어도 일단 자리에 먼저 채워놓고, 그죠? 책을 하고 목적어인 자리에서 명사를 이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꾸며주는 말을 이제 뒤에 영어는 갖다 붙이는 거니까, 어떤 책이냐? 읽을 책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읽다는 read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읽을 하고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영어도 어미 바꾸면 되죠. to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쵸? 그래서 to read. 이렇게 써주면 끝이에요. 그죠? 어미 바꾼 표시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I bought a book to read.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차에서 부가적인 장소에 떨거지입니다. 예, 결국 또 떨거지 뒤에 들렁 붙으면 되는 거죠. 떨거지. 그죠? 떨거지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차에서 기차에서라고 합니다. 기차는 명사죠. 명사. 그러면 어쨌거나 기차 a train 이러면 되겠네.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모르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기차에서니까 그냥 기차, a train, to read, a train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왜냐하면 train은 명사잖아요. 명사는 그 자리가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만 쓰인다 그랬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가 명사 자리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명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 여기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수식어가 벌써 시작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명사 자리는 빈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명사로만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방법이 없느냐? 기차에서라는 부사가 있냐? 없어요. 부사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확장품사에서 얘기했던 소위 전명구의 형태, 요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명사 자리는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명사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가 기본 자리지만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명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구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또 문장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될 때 그냥 덜컥 명사를 쓰면은 그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아닌 자리에서 명사를 쓸 때는 무조건 전치사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야 수식어구가 되어서 얼마든지 문장에 붙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기차에서니까 기차 안에서라는 의미니까 적절한 전치사는 in이겠죠. 그래서 in a train 하고 in을 반드시 써줘야 제대로 된 영어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I bought a book to read in the train 해야 제대로 된 영어 문장편이 된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입니다. 감이 좀 오셨기를 바래요. 네.
자, 그래서 준동사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말의 죄송합니다. 동사의 어미 변화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고, 우리말에서 어미가 바뀐 부분은 준동사로 표현이 된다.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멈춰놓고 찾아보세요. 이 문장들에서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밑줄을 긋든지 형광펜을 치든지 아니면 뭐 손을 뚝뚝뚝뚝 찍든지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자, 멈추고 보셨으면 이제 웬만큼 우리말에 그냥 밑줄만 긋는 거니까 우리말에 동작이 있는데 서술어가 아닌, 동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쓴 거, 그것만 이제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딥니까? 세 번째 문장부터. 그는 수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서술어고, 아닌데 동작이 있는 게 수용하는 거죠. 그죠? 바로 수용하기에. 맞죠? 수용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은 뭐예요? 그런 일이 있다니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리석냐? 이거는 이제 서술이고, 이게 아니면 동작이 있는 거는 믿다죠. 믿다. 믿다니 하고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서는 손을 들었다가 동사고, 이게 아닌 데서 동작이 있는 게 질문하다죠. 그죠? 질문하기 위해 어미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이제 그냥 부정으로 바뀐 것일 뿐이죠. 그죠? 이 부분은 이제 동사부고, 여기가 아닌데 동사가 있는 거. 네, 알다. 그죠? 근데 안다면 하고 바뀌었죠. 됐어요? 그 다음 이 문장은 여기는 서술어고, 아닌 자리가 여기죠. 그죠? 사다. 사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들었다는 동사고, 그 외에 동작이 있으면서 어미가 바뀐 거, 이 부분이죠. 연주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영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동작의 어미가 바뀐, 동사의 어미가 바뀐 형태들을 전부 준동사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어 어순에 맞춰서 문장에 말을 표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수용하다는 swim이죠. 그러면 수용하기에 하면 to swim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믿다니 했어요. 믿다 하면 believe. 그죠? 믿다, believe. 그러면 믿다니 하면 to believe입니다. 어미의 변화를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영어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to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to 부정사예요. 그다음에 질문하기 위해 ask question이니까 ask죠. 질문하다. ask. 그러면 질문하기 위해 하고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to ask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알다 하면은 know죠. 안다. know. 그러면 안다면 하고 어미가 바뀌어서 to know 하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다 buy 했죠. 자, 그러면 사기, 사는 것, 사기 하고 바뀌었으니까 to buy 하면 되고, 연주하다 하면 피아노 연주하는 거 play the piano죠. 연주하다. perform 뭐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뭐 play piano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연주하다 play 쓰면 되고, 연주하는 것 하고 어미가 바뀌었으니까 to 쓰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러면 영작 다 된 겁니다. 우리말의 동사는 다 이런 서술어는 맨 마지막 이런 자리에 있고요. 문장 중에 동작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있으면 다 다른 자리에서 이제 어미가 바뀌면 다 그냥 to 붙여주면 됩니다. to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는 동사를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준동사를 만들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걸로 바꿔준 겁니다. 그게 이제 명사나 형사나 부사, 적절한 표현에 맞는 자리로 들어가서 쓰일 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해볼까요? 시간이 한참 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고 끊죠. 자, 그는 수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입니다. 그는 수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역시 여기 가서 한번 해보죠. 그는 수용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다, 늙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쉽죠. 예.
그는 나이가 많다, 늙었다. 당연히 그는 어떻다니까 is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건 고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늙은 old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he's old 하면 돼요. 그죠? he's old. 이번에는 주어, 동사, 그리고 보로 문장이 다 끝났죠? 예, 이 형식으로 이제 완전한 문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이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자리에 쓸게요. 자, 다시요. 그래서 he's 여기가 보호 자리, 여기는 목적어야 되니까 자, he's old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he's old. 됐어요. 자, he's old. 그래서 그는 늙었다. 지금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안 쓴 자리입니다. he's old. 그는 나이가 많다. 근데 너무 나이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를 꾸며주는 말이야. 너무 많다. 그는 나이가 너무 많다. 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너무나 하는 거, 너무나 too much 할 때 이제 to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is too old 하면 그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장이 끝나도 됩니다. 역시. 근데 이제 수용하기에 라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붙여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뭐 수용뿐이겠습니까? 근데 또 뭐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뭐 다 할 수 있죠. 뭐 나이가 많다고 못할 건 또 뭐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뭐 있고 아무튼 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수용하기에 인데 그냥 수용하다는 수임이지만 수용하기에 하고 붙었으니까 to swim입니다. 그죠? to swim. 그러면 he is too old to swim. 끝이에요. 뭐 to 구문으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구문을 많이 늘리지 마세요. 이 영어의 기본을 모르니까 자꾸 구문이 뭐니 그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냥 he's too old. 그는 나이가 너무 많다. 수용하기에 끝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자리를 이미 보다시피 뭐예요? 이거지 부사자리 있잖아요. 이미 주어 동사 보어로 문장이 다 끝나도 되는 이 사각형 안에 이미 다 찼습니다. 그 외 자리를 벗어나면 다 수식어고예요. 그죠? 수식어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떨거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이 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 이걸 갖고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다 떨거지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문법으로 얘기하면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